안녕하세요. 개나리반 교사 권은숙. 김예슬입니다. 지금부터 개나리반의 마을 이야기 놀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야기는 블록놀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블록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두 교사는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놀이를 통해서 또래 간의 협동놀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로 블록놀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이것과 더불어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거리에 귀 기울여서 놀이를 시작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놀이 시작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반 어린이들이 학기 초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아이들은 공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선생님 공룡 가지고 놀고 싶어요라고 교사에게 공룡 놀이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블록놀이를 통해서 탐색의 시간도 길게 가지었고 나무 블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있는 블록 등을 통해서 탐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룡과 블록을 함께 놀이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어린이들은 블록과 공룡이 만나면서 그것을 공룡집이라고 표현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공룡집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평면적인 집에서 위로 점점 높게 쌓아가는 그런 집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높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어린이들은 이것을 층으로 나눔으로써 층이 있는 공룡집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이 쌓을수록 공룡집이 자꾸만 무너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어린이들과 교사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높은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높은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어린이들이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층을 나누어서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란 블록 두 개를 세우고 그 위에 평평한 긴 네모 블록을 놔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블록을 끝과 끝에 놔서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층이 있는 공룡집을 만들어 나가기를 시도하다가 점차적으로 좀 더 튼튼한 방법의 공룡집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높은 공룡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발견한 책략들을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있는 층이 있는 공룡집을 구성해 나가는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놀이가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갈등 상황 중 한 가지는 친구가 잘못 구성하다가 잘못 건드렸을 때 공룡집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흐트러지는 그런 갈등 상황이 가장 많았어요. 어린이들은 내가 만든 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원했고 또한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것에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 간에는 갈등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교사는 만 3세 개나리 반 아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고 어떻게 그런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두 교사가 아이들에게 했던 방법은 교사가 함께 놀이에 참여해서 놀이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갈등 없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너지는 것에 속상함을 느끼거나 했을 때 교사는 다시 만들어보자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 반응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나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교사는 옆에서 선생님 집이야 같이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며 또래 간에 조금씩 갈등 상황보다는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어린이들은 함께하면 이렇게 더 즐겁게 놀 수 있구나. 함께하는 것도 되게 혼자 놀이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점점 쌓아가기 시작했고요.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내가 만든 공유집과 친구가 만들었던 집에 여기에 연결해 볼까? 나 너네 집에 놀러 갈게 라고 하면서 조금씩 확장되어 함께하는 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징검다리 길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 집과 친구의 집을 연결해 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친구와의 소통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함께 친구와 함께 놀이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은 징검다리의 연결뿐만 아니라 길을 연결해서 서로의 집을 소개해주며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길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집과 집이 연결된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여기를 공룡 마을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이 만들었던 공룡 마을의 모습이고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린이들이 구성해 나가는데 즐거움을 느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점점 커지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블록놀이를 할 수 있는 책상은 한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좁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어린이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바닥까지 연결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지나다니면서 자꾸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공간이 부족하고 또 내가 전시하고 싶은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린이들은 조금씩 블록놀이에 흥미를 잃어갔고 놀이가 멈추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부족했고 어린이들은 늘 공간이 부족해서 바닥까지 구성을 한 뒤에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만들고 만들었던 블록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것도 놀이가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어린이들 간의 협의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더 넓은 곳에서 만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만든 게 너무 좁아서 부서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어린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넓은 곳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교사의 생각에도 좀 더 넓은 곳에서 놀이를 하다 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이 공간을 이동해 보는 그런 새로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놀던 블록놀이가 바깥의 공유 공간에서 놀이가 일어났고 역시나 어린이들은 더 넓게 공룡 마을을 구성해 나갔고 그동안 멈춰있던 놀이에서 더 확장되어 어린이들의 상상을 발휘하며 공간을 구성해 나가고 블록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더 큰 즐거움을 느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는 마을은 어떤 의미인지, 마을을 왜 만들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어린이들은 마을은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을에는 길이 꼭 있어야 되고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누군가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신호등이나 아니면 터널, 마트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건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마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놀이 속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표상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놀이터 아니면 벽돌집, 한미유치원 등등 마을에 있는 것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터널, 병원,
경찰서 등등을 마을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구성해 나갔고, 이것이 어린이들이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고 길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마을에 구성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이가 이어질수록 놀이는 또 한 번 멈추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밖에 넓은 공간에서 블록을 만들다 보니까 마을은 끊임없이 점점 더 넓게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미유치원을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고, 그리고 소방서를 만들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미 어떻게 하면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시도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다 보니까 그런 놀이를 만들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요. 어린이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면 공룡이라는 것, 그리고 공룡이 사는 마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한미유치원이라는 이 세 가지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룡, 마을, 한미유치원이라는 게 조금은 하나로 모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두 교사는 마을에 조금 더 어린이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놀이를 다시 되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눴었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만들고 싶다고 했던 건물은 한미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한미유치원부터 구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룡이라는 가상 이야기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아이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진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조금씩 한미유치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미유치원을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교사는 한미유치원에 대해 다시 한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요. 한미유치원을 살펴보고 구석구석 돌아다녀보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창문이 많다는 것, 계단이 있다는 것, 커다란 문이 있는 것, 네모 모형으로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재탐색의 기회로 이렇게 벽을 쌓아서 만들고, 더 크게 만들려면 기둥을 쌓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2층을 만들고 창문까지 만들려는 시도, 거기에서 3층에는 더 좁게 만들려는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지붕이 뾰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뾰족한 지붕을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계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미유치원의 계단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유치원 3층이에요. 이제 3층 이렇게 올라가볼까? 여기가 불안해요. 여기 조금만 높이 다 이렇게 쌓아서 창문 여기 만들어. 창문만 내자. 창문. 먼저 이렇게 세 칸만 여기 높이 해줘. 세 칸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내가 산띠기가 좀 불안하잖아. 불안해? 산띠기가 다 불안해요. 걸려있으면 다 완성이 안 돼. 그냥 손으로 밀어가지고 조금만 잡아주면 돼. 됐다. 또 이거는 한 번 여기 하고 또 여기 여기서 부서지잖아. 보다 매듭을 만들자 상태는 이렇게 무거울 때 그러면 나중에 또 높이는 건드리면 나중에 스틱이 깜깜한 다음에
10층까지 계단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맞아요. 판때기 다 만들고 나서 판때기 위험했어. 근데 지금 기둥. 안 하면 이게 다 부서져버려. 시리가 또 안 맞아. 시리. 야, 뭐야? 지오프라는 것이 나 이제 기둥을 이렇게 지오프라 이 집을 이렇게 똑같이 여기까지 조심하면 돼요. 조심. 이렇게 똑같이 높이 쌓아야. 근데 홍예준 장난유 이게 안 되지 그래. 이게 왜 그래? 됐잖아. 빼는 이게 중심에 였거든. 중심이 안 맞으면 다 삐뚤삐뚤해. 무슨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내가 혈리를 돌렸던 거지. 이게 뭐야? 너가 안 좋은데 판때기 올리자. 야 여기 끝까지 기억해야지 이렇게 나란히 할 수가 있지. 야 파는? 이거 판때기만 더 올리고 지금 만들 거야. 네? 그래서 뭐예요? 무슨 이게 지금 괜찮거든. 중심이 안 맞는 중심. 그렇게 할 지붕이 너무 작잖아. 이게 더 해야지. 지붕이 이렇게 세모래요. 세모를 세 개씩 하면 되잖아요. 나란히로. 이렇게 세 개씩 하죠. 어린이들은 이렇게 함께 한미유치원을 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방법을 공유하며 완성된 한미유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놀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뭐 한미유치원은 몇 층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다양한 배움들을 알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미유치원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해 나가기 했기 때문에 개나리반은 지속적으로 한미유치원 주변을 산책해 보았고요. 또한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의 관심사인 일산역을 자세히 관찰하는 경험, 또한 주변엔 없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경험한 정발산 등을 마을에 넣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정발산도 산책해보는 경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했던 다양한 건물 중에 한 가지인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일산에 가장 가까운 커다란 공원인 호수공원도 직접 탐색해 보면서 호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길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속적인 산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바로 옆에 CU가 있다는 거, 뭐 식당도 있고 그 식당 앞엔 의자도 있고 소방서도 봤다는 점, 자전거 파는 곳도 있어. 거기엔 자전거가 아주 많고 길에는 나무가 있다는 거, 일산역에는 계단이 아주 많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산책했었던 그런 건물들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내어주거나 아니면은 한쪽 벽면에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그런 건물의 사진들을 직접 보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마을을 구성해 나가면서 진짜 같은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버스 정류장, 식당, 아파트, CU 같은 진짜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물 중에 하나인 일산역을 진짜 일산역 건물과 닮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산역 건물과 더불어서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기찻길을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산책과 블록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위치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놀이 속에서 어린이들은 한미유치원 뒤에 일산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미유치원 앞에는 집이 있다는 것, 한미유치원 옆에는 마트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어린이들은 한미유치원을 중심으로 앞, 뒤, 옆 등에 무엇이 있는지 위치를 추측하며 소통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위치를 추측하여 구성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가진 건물들을 함께 구성하고 그것을 모두 합쳐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 어린이들은 혼자 놀았을 때는 왜 혼자 놀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게 됐는지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과거에 혼자 놀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가 블록을 안 빌려줄 것 같아서 친구가 내 집을 부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마음이 슬펐고 같이 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같이 노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친구들이 도와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같이 노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니까 함께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랑 함께하면 힘든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랑 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블록놀이를 해봤고 많이 해봐서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다고 어린이들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혼자 놀이하는 게 더 좋았지만 함께하는 경험을 점점 쌓아가면서 이제는 혼자 놀 때는 재미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는 게 더 재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반에서 블록놀이는 한 학기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년 동안 좀 길게 이루어졌는데요. 두 교사가 놀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4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의 생각과 어린이들의 생각이 만나서 진행되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길게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린이들이 처음에 공룡이라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한미유치원이라는 관심사로 옮겨갈 때, 마을이라는 관심사가 새롭게 생겼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관심사가 생길 때마다 교사가 그때그때 지원을 해줬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 안에서 공유할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어 볼 법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방법을 알아가고, 그리고 어떤 고민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끊임없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혼자서 했던 놀이가 아니라 처음에 혼자 했던 모습에서 점점 나아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놀이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나리반의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